네,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 공약 중에 재임 기간 중 코스피 3,000포인트,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죠. 네, 기사화 됐으니까 일단 3,000포인트 기분이라도 좀 좋지 않겠습니까? 당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보고. 자, 오늘은 기관 투자자들이 선방을 잘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종목 공부, 탐색을 해봐야 되겠죠. 일본 얘기는 조차하고. 자, 스몰캡 공략주입니다. 유화증권의 최성환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무슨 공부를 좀 해볼까요? 최근에 갤럭시 S4 출시를 앞두고 스마트폰 부품업체들에 대한 관심들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준비한 업체도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품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CES 2013 맞죠? 네. 근데 이제 2월 달에 MWC,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늘 열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열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IT 대전을 또 앞두고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반기에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갤럭시 S4, S3가 이제 막 할인을 하더라고요. 네. 신제품 나오기 전에 보통 할인을 많이 하죠. 네, 그렇죠. S4. 과연 어떤 또 획기적인 제품이 나올 것인지 관련된 부품 업체 오늘은 어떤 기업을 한번 볼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블루콤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블루콤의 주력 제품은 전화가 왔을 때 진동을 울려주는 리니어 진동 모터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벨소리를 발생시키는 스피커,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013년도 블루콤의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을 잠깐 보시면요. 올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이 블루투스 헤드셋 될 것 같은데 LG전자향으로 ODM 납품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최근 음성인식 시장 확대를 바탕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 영어권 시장에서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올해에도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리니어 진동 모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진동 모터 대비 필요 전력이 적고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배터리 문제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스마트폰의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허상의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중국의 AAC 그리고 블루콤 이렇게 세 개 회사들 정도만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에서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갤럭시 휴대폰에 들어가는 리니어 진동 모터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AAC라는 업체하고 블루콤에서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진동 모터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리니어 진동 모터라는 게 우리가 왜 스마트폰의 자판을 누르면은 징징 울리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전화가 왔을 부재중 때. 전화할 때 네. 윙 울리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원래는 이제 코인이나 바 타입으로 된 그런 진동 모터를 사용을 하다가요. 스마트폰의 전력 소비 문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 시리즈서부터는 리니어 진동 모터를 이용하는 그런 경향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기라든지 중국의 AAC 그리고 블루콤 이런 세 회사 정도만 이 리니어 진동 모터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블루콤은 여러 기업들의 CEO분들을 이제 뵌 적이 있는데, CEO도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기업을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만, 블루콤의 CEO는 엔지니어 출신이시죠. 네. 김종규 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기업의 생존에 대해서는 상당히 철두철미하신 분.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블루콤은 한때 애플하고 있다가 삼성전자와 관계가 좀 안 좋아졌다가 다시 또 뭔가를 찾아내는데, 참 그러면서 기업 실적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따가 한번 실적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또 사업이 너무 이제 삼성 쪽에 치우치다가 또 애플 쪽에 치우치다가 하던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키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올해서부터는 좀 안정적인 성장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고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부적으로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안정성, 그러니까 매출을 좀 다변화시킨다는 것이 안정성이죠. 어떻게 다변화를 시키죠? 일단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 먼저 올해에는 이제 아이패드 미니의 스피커 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애플 안에 이제 리니어 진동 모터를
그 공급하고 있었던 그 중국 업체, 그러니까 AAC와 블루콤이 있는데요. 이 중국 업체 AAC의 경우 그 아이폰에 탑재되는 진동 모터 외에도 그 스피커를 동시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품질 문제로 그 애플에서 스피커를 이원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삼성전자향으로 마이크로 스피커를 공급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이런 그 아이패드 미니향으로 그 샘플향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내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금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그 윤종영 씨가 네. 그 지분 2%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거래선이 지금 뭐 좀 어려워지고 있지만 네. 그 앞으로는 거래가 또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다리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아이폰 4S서부터 음성인식 기기인 그 음성인식 기능인 시리가 탑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음성인식 시장이 확대되면서 그 블루투스 이어폰이 그 스마트 기기 유저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블루투스 이어폰의 판매량 증대가 실적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아까 사회자님도 CES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LG전자에서 올해 그 OLED TV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OLED TV가 갈수록 이제 두께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스피커 자체도 이제 초방막형 스피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진입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블루콤이 뭐 애트리하고 같이 그 개발이 돼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상반기에 그 본격화되게 되면 좀 매출 성장이, 외형 성장이 좀 가팔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스피커와 이어폰. 뭐 반대의 개념일 수도 있는데, 스피커는 뭐 한때 우리 동영상에 보면은 네. 우스갯소리로 이 이어폰의 잭을 콧구멍에 꽂으면 입을 열면 이게 확장되는. 네, 뭐 이게 블루콤하고 관계는 아니지만 음질이 좋고 또 음향이 넓은 네. 이런 광대역대의 것을 계속 네. 추구하게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어폰을 끼는데 이 네. 선 때문에 아주 뭐 네, 난처하거든요. 막 계속 걸리니까. 예. 근데 이 블루투스 이어폰 그 네. 선이 없는 거죠? 예, 제가 그 블루콤의 제품을 그냥 잠깐 가져와 봤는데, 네네네. 이게 이제 그 선이, 예, 그 이어폰을 그냥 꼽는 거고요. 음. 전화기와 그 이 이어폰 사이에는 뭐 줄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루투스는 와이어리스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 블루투스 이어폰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루투스 이어폰의 그 헤드셋에 매출이 상당히 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을 좀 살펴보면요. 헤드셋의 매출 지역이 그 미국하고 그리고 그 유럽 부분이 전체에서 한 80% 정도 되는데요. 그 매출 지역을 보시면은 한 80%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가 한 20%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블루투스 헤드셋의 매출 동향인데요. 2011년도는 일단 그 유럽발 금융위기 여파로 소비 심리가 악화되면서 매출이 상당히 그 줄은 모습이지만 2012년도 경기가 회복되면서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이폰 4S서부터 음성인식 기능 시리가 탑재가 되면서 블루투스 헤드셋의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 운전자들의 그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는 그런 법안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정책 이슈들을 통해 가지고 그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선이 없는 블루투스 이어폰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뭐 저희도 방송하다 보면 귀에다 뭘 꽂고 있거든요. 네. 스튜디오 이제 주조에서 뭐 얘기하는 건데 네. 이쪽 귓구멍만 계속 넓어져요. 네, 선을 가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오늘 제가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네. 블루콤에 대한 전체 실적은 어떻게 합산이 됩니까? 일단 그 영업 실적 동향도 표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2011년도 그 블루콤의 실적은 상당히 좀 감소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향으로 좀 편용되던 그런 매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상장 이후에 그 경쟁사인 애플의 좀 공급 선을 넓혀가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에 조금 뭐 알려지면서 이런 매출들 감소가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2011년도까지는 실적이 조금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선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2012년도서부터는 뭐 LG전자라든지 모토로라, HTC 등 그 거래선 확대 작업을 지속해 왔고요. 그 결과로 2012년도서부터 기존 수준의 그런 수익성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그 IFRS 개별 기준으로 매출액 780억 원, 영업이익은 105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14%의 영업이익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루콤의 2013년도 실적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그 삼성전자와의 그런 거래 재개가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향 스피커 공급을 시작으로 해서 외형 성장이 좀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순간 또 계산해보니까 자본금 48억에 영업이익 올해 105억 예상하면은 네. 주당 순이익 한 1,000원. 네. 현재 주가 12,300원이면 PER은 12배 정도. 예. 이 업종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 예, 제가 보면은 지금 삼성이라든지 애플을 공동으로 거래선을 가지고 있는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뭐 옵트론텍 같은 그런 회사들의 PER 수준을 보면은 뭐 한 15배 이상 정도를 다들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뭐 EPS 12배 정도 수준보다는 좀 더 개선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차익 경영을 지금 실현 중입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50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안정성도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투자처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화증권에서는 뭐 월요일 날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네. 투자 의견 매수와 그리고 목표 주가 16,000원을 제시하면서 커버리지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블루콤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참 기업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애널리스트가 막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은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뭔 소린가 이렇게 하시는데 이해로들 돕기 위해서 네. 좀 뭐 액션도 좀 취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스몰캡 공략주 유화증권 최성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